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술집들이 많은 유흥가에서 경찰이 늦은 밤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휴가지에서 낮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면서 음주 단속도 밤낮 할 것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음주 단속 현장에 가봤습니다. 2019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으로 CJ일로 가야방송과 대구방송이 보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며칠째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집 근처 경로당을 찾는데요. 이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선풍기 몇 대 의지에 힘겹게 여름을 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경로당 이야기인데요. 법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복지 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권미경 기자입니다. 너무 더워가요. 사람이 더울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다른 게보다는 좀 위안 좋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제일 억울하고 그럼 좀 봐주면 좋겠고 그럼 공장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가건물. 불 꺼진 방 안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질 만큼 더운 날씨.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경로당 안은 여전히 덥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31도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를 정도입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그림의 떡. 할머니들이 한 푼, 두 푼 쌈짓돈을 모아도 전기세 내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냉난방이 전부 우리 힘으로 하니까 겨울에도 뜨뜻하게 못 되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못 하고 될 수 있대로 뭐 견딜만 하면 더워도 추워도 다 견디고 살고 있어요.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살림이라고 변변할 리 없습니다. 화장실은 너무 좁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 주방에 있는 냄비나 그릇도 누군가 쓰다 버린 물건들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 다 주워가고 우리 쓴다. 이것도 줘도갖고. 그릇도 네, 그릇도. 또 다른 미등록 경로당. 이곳은 하루에 3시간만 반짝 문을 엽니다. 기증받은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봐 가장 더운 낮 시간에만 잠깐 모여서 에어컨을 트는 겁니다. 3시 넘어야 이제 에어컨 돌립니다. 돌리기는 오후 3시 넘어가 에어컨 돌리면 한 5시 반쯤 되면 껐다가. 어울려 쉬다 보니 어느덧 문을 닫을 시간. 어르신들은 집으로 아쉬운 걸음을 옮깁니다. 왜 이 경로당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이기 때문입니다. 경로당도 다 같은 경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시설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용 인원도 20명이 넘어야 합니다. 옛날에 지어진 경로당은 무허가 시설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아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대구에는 모두 1,50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쌀값, 간식 등이 지원됩니다. 구군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간 평균 지원 금액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미등록 경로당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어르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근거 없는 데서 예산을 갖다가 함부로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 미등록 경로당의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미등록 경로당은 대구에 44곳,
경북에는 380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 나은 시설에서 편히 쉬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 동구의 한 미등록 경로당 앞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등록 경로당까지는 800m가량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 이 먼 길을 가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머무는 어르신 대부분이 7, 80대. 보행기 없이는 집 밖에 나서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뭐 숨이 턱턱 막히고 엮이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다리 허리가 아파가 몸을 못 움직인다.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대구시에 물어봤습니다. 대구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식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자원봉사자 결연이나 민간기업 후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등록 경로당을 대신할 수 있는 공설 경로당을 더 많이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설 경로당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서 매년 각 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가지고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 사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미 안성시와 정성군 등 일부 지자체들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재정적인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급한 대로 어떤 상황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등록 경로당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이 느끼는 차별과 소외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마치 차별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물리적인 환경 개선 못지않게 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좀 차별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경로당. 이대로라면 어르신들은 이번 여름도 다가올 겨울도 힘겹게 나야 합니다. 복지의 손길이 더 간절한 곳이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제 법과 행정의 잣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인 복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권미경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늘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술집들이 많은 유흥가에서 경찰이 늦은 밤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50일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흥가. 여전히 시민들로 북적거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회식은 대부분 안 하거나 간단하게 1차로 끝내고 과한 음주도 줄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는 대신 카페와 당구장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대리운전 이용은 이제 당연한 일, 차를 아예 두고 술자리에 갑니다. 대리운전은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대리운전 이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는 집에 더 차를 놔두고 아예 회식이 잡혀있다면 계획이 잡혀있다면 더 놔두고 아예 차를 안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술 먹는 문화 자체가 일찍 먹고 일찍 끝내는 문화, 그다음 아침 단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음주 단속이 많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그 다음날 놀지 않는다면은 늦게까지 술 먹는 거는 거의 없죠. 음단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식 변화는 고스란히 이곳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96건. 지난 1월부터 5월에 일평균 334건과 비교하면 11.4%나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도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 특히 숙취 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것이고 달라진 음주 문화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까지 이끌고 있는 제2윤창호법. 시행 약 50일을 맞은 지금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효과는 휴가철 관광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일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노지영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백사장 바로 맞은편에는 이 횟집과 술집들이 모여있는 음식점 밀집지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관광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해변 앞 횟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포해변을 오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체감하는 윤창호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강릉 경포해변에서 교동 택지로 이동할게요. 전화를 건 지 불과 5분 만에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의 위력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과 비교해 대리운전 요청 건수가 늘었고 특히 흔치 않던 오전 시간대 호출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해달라고 아침에 해달라고 아침에 좀 배로 줄 테니까. 약 20분 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돼 있는 강릉의 한 번화가에 내렸습니다. 이곳 역시 평일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간이 자정에 다다르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손님을 찾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이 관광지에서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해서는 음주 단속 횟수는 증가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약 50일 동안 강릉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79건이 적발되는 등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의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15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에는 동해안 관광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 사고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두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주 한 잔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운전해야 될 땐 아예 술 안 먹어요. 대체적으로 약간 조금씩 덜 마시는 문화가 좀 조성된 것 같고요. 예, 이제 한 잔 마시더라도 뭐 대리를 부르던가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가시던가.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제2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관광지 음주 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마 낮에도 단속할까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경북 영천에서는 대낮에 술을 마신 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했고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낮 시간대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직후 낮 시간대 음주 단속에 고삐를 더 당겼습니다. 휴가철 낮술이 늘 것을 우려해 단속 장소도 휴가지 인근까지 확대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유원지 등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경찰서에서는 유원지로 가는 길목에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차량 이동의 증가로 낮 시간 국도에서 실시하던 음주 단속을 고속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들도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느껴지죠. 달라진 거가 있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덜 드시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죠. 조심합니다. 낮술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안 먹죠. 지난 6월 25일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간 경북경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8차례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모두 23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낮에 마시는 술은 밤에 마시는 술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교통사고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더 빨리 취한다고 느낄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마시는 경우에는 더 빨리 취하게 됩니다. 이동이 많은 낮 시간대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낮 구분 없는 음주 단속의 기준도 강화된 만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가 2019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CJL로 가야방송과 대구방송이 보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JL로 대구방송은 의료 폐기물이 지역 내 창고와 야적장에 방치된 상황을 고발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고요. CJL로 가야방송은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 집안 침하 문제를 집중 보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 134편의 응모작이 경쟁을 펼쳤습니다. CJL로 보도 분야 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대구방송과 경남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밀착형 소재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취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라가는 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채널의 구성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큰 이야기까지 잘 파헤치고 담아내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체 전기차 생산 기술을 가진 에디슨 모터스가 9일 중국의 장수젠캉 자동차 유한공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경주 검단 일반산업단지에 2023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1톤 전기 화물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전기 트럭 2천여 대를 생산해 택배업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복식학급 해소를 위해 초등 자유학구제 도입과 복식학급 학생 수를 줄여 지난해 대비 30여 개 복식학급이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복식학급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가을에 들어섰지만 더위의 기세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5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24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게다가 맑은 하늘에 자외선까지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볕을 잘 가릴 수 있도록 선글라스나 양산, 모자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쨍한 햇볕과 더 더워지겠습니다. 주말에도 한낮 기온 34도까지 치솟겠고요. 계속해서 30도를 훨씬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 나들이 복장을 시원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태풍 렉기만은 중국 내륙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